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어느 여름 아침, 한 재봉사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힘차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한 농부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맛있는 자두잼 팔아요. 이 소리가 재봉사의 귀를 간지럽혔고 그는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여기로 올라오세요, 아가씨. 여기에서 물건을 보여주세요. 그 여인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재봉사에게 올라와 모든 병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재봉사는 하나하나 살펴보고 냄새를 맡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잼은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하지만 너무 많이 살 필요는 없고 4분의 1파운드 정도면 충분해. 여인은 작은 병을 건네며 바랐습니다. 이 병이 잘 팔리길 바랐는데. 재봉사는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하느님께 축복을 빕니다. 이 잼은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줄 거야. 그는 잼을 빵에 발라 바느질을 계속했으며 잼의 단 향기가 점점 공중에 퍼졌습니다. 그러다 그 냄새는 파리들을 유혹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파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봉사는 기분이 상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누가 초대했니? 그는 천조각으로 파리들을 몰아내려 했으나 파리들은 끈질기게 다시 날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을 잡고 파리떼를 내리쳤고 7마리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내가 꽤 용감한 녀석이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며 이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해야겠어. 라며 천에 큰 글씨로 이렇게 자수를 놓았습니다. 한 번에 7마리. 재봉사의 가슴은 마치 어린 양의 꼬리처럼 기쁨에 들썩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에 벨트를 묶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업실은 자신의 용기에 비해 너무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발하기 전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가져갈 만한 것을 찾았으나 결국 오래된 치즈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덤불 속에 한 마리 새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도 치즈와 함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치즈는 가벼워서 그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길은 그를 산으로 이끌었고 그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에는 거대한 거인이 앉아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봉사는 거침없이 다가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친구. 당신과 함께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같이 가볼까요? 거인은 재봉사를 멸시하며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이 겁쟁이야! 이 비참한 녀석아! 그러자 재봉사는 웃으며 자신의 자수된 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한 번에 7마리. 제가 얼마나 강한지 볼래요? 거인은 이 말을 듣고는 그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바위를 들어 손으로 꽉 눌러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쯤은 너도 할 수 있겠지? 그러자 재봉사는 주머니에서 부드러운 치즈를 꺼내 꽉 눌렀고 거인은 그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라? 너도 물을 짤 수 있단 말이야? 거인은 말문이 막혀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거인은 또 하나의 바위를 던져 하늘 높이 올렸고 재봉사는 그를 보며 태연히 말했습니다.
좋은 던지기네요. 하지만 그 바위는 다시 땅으로 떨어질 텐데 제가 던지는 것은 하늘에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재봉사는 주머니에서 새를 꺼내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새는 자유를 만끽하며 멀리 날아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땠어, 친구? 재봉사가 물었습니다. 거인은 대답 대신 이제 힘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도전을 해보자 라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재봉사를 커다란 떡갈나무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강하다면 이 나무를 숲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 재봉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나무의 가지를 들고 옮기는 게 가장 힘든 일이니 네가 그것을 맡아. 거인은 나무의 줄기를 어깨에 짊어졌고 재봉사는 가지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거인은 재봉사가 가지를 들고 옮긴다고 믿고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나무 전체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재봉사는 가지 위에서 신이 나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재봉사가 길을 나섰네. 나무 운반은 그들에겐 아이들의 장난일 뿐. 거인은 한참 운반을 한 뒤 나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무를 내려놓고 잠시 쉬어야겠어. 그러자 재봉사는 가뿐하게 가지에서 뛰어내려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나무를 뛰어넘고 덤불 속으로 뛰어내릴 수 있으면 따라오세요. 거인은 시도했지만 나무를 뛰어넘지 못하고 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재봉사는 이번에도 승리를 거두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인은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면 우리 동굴에 와서 함께 살아봐. 재봉사가 동의하자 거인은 그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동굴에 도착하자 다른 거인들이 모닥불 주위에 앉아 구운 양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재봉사는 동굴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내 작업실보다 훨씬 넓구나. 거인은 그에게 커다란 침대를 내어주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대는 재봉사에게 너무 커서 그는 침대 끝 한쪽 구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거인은 재봉사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며 커다란 쇠몽둥이로 침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재봉사는 재빨리 구석으로 몸을 숨겨 무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인은 재봉사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무서워져 재봉사를 더 이상 곁에 두지 못하고 숲속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재봉사는 웃으며 길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왕궁에서 피곤함을 느낀 그는 잔디 위에서 잠들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의 벨트에 쓰인 한 번에 7마리를 읽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평화로운 곳에 이런 대단한 전쟁 영웅이 있을 리 없어. 그는 틀림없이 강력한 사람일 거야. 왕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고 왕은 그를 자신의 용병으로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재봉사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힘을 두려워하며 그와 함께 싸울 계획을 세우는 대신 그를 멀리 보내고자 했습니다. 왕은 재봉사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신하를 보내 재봉사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는 하나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왕국의 숲속에 살면서 약탈과 살인을 일삼던 2명의 거인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인들에게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왕은 재봉사가 그들을 처치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재봉사는 이 제안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일이라면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거인들은 문제 없어요. 제게 100명의 기사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그는 혼자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두 거인이 나무 밑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재봉사는 나뭇가지로 올라가 조용히 돌을 꺼냈습니다. 그는 돌멩이 하나를 거인의 가슴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거인은 놀라 깨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왜 날 때렸어? 내가 널 때리지 않았어.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화가 나서 돌과 나뭇가지를 던지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두 거인은 서로를 공격하며 숲속을 떠돌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재봉사는 거인들을 물리친 후 왕국으로 돌아와 임무를 완수했음을 보고했습니다. 한 거인이 다른 거인을 나무에 밀치자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두 거인은 서로에게 화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뽑아 서로를 때리며 끝내 둘 다 쓰러져 땅에 죽은 채로 누웠습니다. 재봉사는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군. 내가 앉아있던 나무가 부러지지 않았다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 나무에서 도망쳤어야 했을 텐데. 그는 칼을 꺼내 죽은 거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던 기사들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물리자 나무를 뽑아 싸웠지만 저 같은 사람 앞에서는 소용없죠. 7을 한 번에 상대할 수 있는 저를 두려워했으니까요. 기사는 재봉사에게 물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까? 재봉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사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두 거인의 시체와 뽑힌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돌아온 재봉사는 약속된 보상을 요구했지만 왕은 다른 임무를 맡기며 말을 돌렸습니다. 내 딸과 왕국의 절반을 얻기 전에 또 하나의 용맹한 일을 해야 한다. 숲속에 커다란 유니콘이 있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것을 잡아와라. 재봉사는 유니콘을 찾으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밧줄과 도끼를 들고 나섰어요. 유니콘은 곧 나타나 재봉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봉사는 차분히 기다리며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지. 그렇게 급히 움직일 필요는 없어. 그는 유니콘이 완전히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민첩하게 피했습니다. 유니콘은 온 힘을 다해 나무를 향해 돌진했고 뿔이 나무에 꽂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봉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널 잡았다. 그는 뒤로 돌아 밧줄을 유니콘의 목에 묶고 도끼로 뿔을 잘라낸 후 유니콘을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왕은 약속했던 보상을 여전히 주지 않으며 또 다른 과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숲에서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를 잡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들은 재봉사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를 몇 번 보자 그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재봉사는 혼자서 멧돼지를 마주했고 멧돼지는 거품을 물며 재봉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재봉사는 민첩하게 한 예배당으로 뛰어들었고 멧돼지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재봉사는 빠르게 예배당의 문을 닫아 멧돼지를 가두었습니다. 왕의 기사들이 와서 멧돼지를 확인했고 재봉사는 임무를 완수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그는 왕과의 약속을 이행받고 싶어 했지만 왕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왕은 재봉사가 전쟁 영웅이 아니라 단순히 재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멀리 보내려고 했습니다. 왕은 밤이 되자 재봉사를 몰래 배에 태워 멀리 보내려고 했지만 재봉사는 이를 알아차리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비는 그를 두려워하며
왕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봉사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밤 재봉사는 침대에 누워있는 척하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옷을 가져와라. 나는 7마리를 한 번에 쓰러뜨렸고 2 거인을 죽였으며 유니콘을 잡고 멧돼지를 사로잡았다. 이제 누군가 내 방문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이 말을 들은 왕과 왕비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뒤에 야생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급히 달아났고 2번 다시 그에게 도전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재봉사는 왕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평생 동안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